공공의 아름다운 사례? 너무 어렵다. 뭐부터 찾아봐야 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우선 힌트에 적혀 있는 공공성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공공성의 의미. 학술적인 측면에서 공공성이란 공개성, 보편성, 공익성, 권익성의 요소를 가진 개념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의미는 과거 공적 영역에 국한되었으나 현대에 들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협력 및 협동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개념이 강조되면서 공공성의 의미에서도 민간 영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럼 어떤 사례에서 이러한 공공성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까? 이건 뭐지? (202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사업 배경: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 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와 상생 협약 체결에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공정책이다. 해당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속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하여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 상품권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에는 착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와 정기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하였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상품권은 총 임대료 인하 구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은 정기 모집 기간과 추가 모집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 혹은 건물 양도 시 새로운 임차인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내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승계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과 이자를 현금으로 반납해야 한다. 아하, 그럼 거버넌스 측면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공공성 개념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맞아. 코로나19로 생계가 힘들어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국세청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서울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동참하게끔 유도한 덕분에 모두가 힘든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었다고 해.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공공성이 잘 드러나는 사례인 것 같아. 그럼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과제 주제로 해야겠다. 그럼 우리 이 사업의 총괄 업무를 담당하시는 서울시청 공무원분을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현재 202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의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신 김정화 팀장님께서 흔쾌히 인터뷰 요청을 수락해 주셨어. 다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인터뷰로 진행하기로 했어. 우와, 정말 다행이다. 얼른 만나뵈러 가보자. 작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이제 임대인들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했더니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 게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원하게 됐고요. 작년에는 예산이 한 24억 정도가 확보가 됐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에 맞춰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막 많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되면 이제 그때 임차 상인들 매출에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 그랬던 거고요. 이게 1년 내내 뭐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게 아닌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1차, 2차로 나눠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 임대료 인하 기간은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상반기 인하했거나 하반기까지 인하할 대상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인하하실 분들은 신청 접수가 다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신청 접수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8월 31일 이후가 지나면 사실은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요. 대신에 정부의 국세청 세액공제는 올해 전 기간에 임대료를 인하하면 내년도에 5월 달쯤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70%까지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그 취지가 어려운 임차인들의 임대료 감면 효과이기 때문에, 그게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임차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원을 일단 받고서 저희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이게 신청을 할 때 임차인하고 임대료를 인하하겠다는 상생 협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으로 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끝까지 이행하라는 의미인 거고요. 만약에 중간에 이제 이행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12월 달에 사업 끝나고 이행사항 점검도 하고 이제 사업 정산을 하면서 불이행했을 때는 이제 환수를 받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이제 기대하는 부분은 이게 착한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이 이제 주변에 영향을 미쳐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에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상생하는 분위기를 이제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담당 공무원분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니 사업 내용이 확실히 이해가 된다. 그런데 숙제를 더 잘하려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맞아. 그래서 내가 실제 올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 동참한 임대인, 임차인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보았어. 먼저 임대인 분부터 만나보자. 실가도 장사가 안 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거기다 베네핏도 있고, 또 세액공제랑 이제 상품권 지급이 있고, 또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 이제 동네 사시는 통장님들의 어떤 그런 권유도 있고, 그래서 하게 됐죠. 영향을 줬죠. 돈인데. 원래는 20%를 깎아주려고 했는데, 20%를.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나는 100만 원 상품권을 받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30% 깎아주게 된 케이스도 있어. 이건 반반이에요. 왜냐하면 또 이제 공실이 되는 것보다는 깎아주는 게 낫거든, 우리도요. 이제 만약에 이제 정부에서 말한 것처럼 50%가 아니라 70% 세액 공제가 되고, 100만 원 상품이 된다고 하면 이제 100원을 깎아주면 80원을 다 돌려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20%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20%를 깎아줌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세입자들이 기존에 이제 한다 그러면은 나는 할 만한 생각은 있어요.
우와, 202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이 정말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내고 있구나. 맞아. 그리고 홍보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임차인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우선 그 건물 주인이 사실 같이 공생한다는 어떤 마음가짐, 또 배려해주는 마음가짐, 많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면은 한 달 수입을 그 임대료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 배려해서 한 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음심이 조금 착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선 뭐 경제적인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죠. 저희가 한 달에 한 뭐 7, 800씩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런 임대료가, 왜냐면 2층, 3층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한 달 임대료를 지금 받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그 임대인이 월세를 받지 않았을 때는 서류가 좀 간소화해서 이 사람들도 세제에 대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서류 같은 게 절차가 너무 복잡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좀 간소화하고 또 임차인들이 서명을 하면은 정부에서는 그걸 인정해서 좀 더 쉽게 혜택을 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확실히 임대인 임차인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니 색다르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202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에도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분께 의견을 여쭤볼까? 그래, 좋아. 저희가 일단은 뭐 현장을 다 나가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저희가 이제 요청드린 거고요. 증빙 서류 자체가 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복잡하고 많을 수 있는데 저희가 사실 꼭 필요한, 그러니까 정말 임대료를 인하했는지, 그리고 그 임대인이 맞는지, 그 건물의 임대인이 맞는지, 임차인하고 약속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사실 확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에 대한 좋은 사례를 이제 수집하고 홍보를 하고 싶은데 정작 그 좋은 일을 하신 임대인들은 나서려고 하지 않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임대인이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널리 홍보하고 주변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퍼뜨리고 이런 게 이제 사업의 주 취지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감소한 부분에 대한 이제 보존이기 때문에 임차인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규정이나 제도 자체가 매출액을 신고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직도 투명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뭔가를 이제 고민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의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공무원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구비 서류가 좀 복잡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헐투루 사용하지 않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 같아. 이해가 필요하겠다. 맞아. 그리고 공무원분께서 말씀하신 홍보상, 제도상의 애로사항도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네. 그럼 이제 과제하러 가자. 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의 의미는 공적 영역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대에 들어 거버넌스 개념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성의 의미에서도 민간 영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선정 사례 2021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사례 설명.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에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공공정책이다.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일정액의 서울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선정 이유.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협력 및 협동을 강조하는 정책으로서 현대적인 의미의 공공성에 부합한다. 사례 현황. 조사 결과 정책이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도상 홍보상의 문제가 개선된다면 더 바람직할 것이다.